자, 그러면은 공공기관은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사항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딱 들어가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공기업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장단점도 같이 있는데, 이거 장단점은 읽어보세요. 제가 왜 장단점을 넣어놨느냐면은, 뭐, 다른 어떤 설명회에서도 장단점을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공기업 여기는 장점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넣어놓고 여러분들한테도 읽어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실제로 공기업은 초년생들이 그만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셔서 그만두고 나오는 비율이 대기업보다 많습니다. 1년차 때. 들어가서 1년차 때 그만두고 나오는 비율이 16% 정도입니다. 대기업이 5%가 안 되거든요. 1년차 때.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오는 비율이 언제가 대기업이 제일 많으냐면 3년차 때 제일 많아요. 3년차 때 제일 많고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기업은 3년, 6년, 9년을 버티면 쭉 가요. 근데 3년차 때 탁 와요. 이게.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정말 현자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정말로 3년차 때. 근데 그걸 공기업은 1년차 때 해요. 왜냐하면 6시에 마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6시에 마치거든요. 생각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자꾸 점점 깨닫게 돼요.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공기업을 만약에 들어가실 때 만약에 취미생활 없이 들어가시죠?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요, 취미는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일로서 자아성찰 못합니다. 일로서 자아성찰 한다는 개념을 다 깨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일로서 자아성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전 정권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창업하라 그랬잖아요. 뭔 창업이야, 창업은.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열받네.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는 왜 안 나오느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애들은 왜 안 나오느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애들이 어떻게 나와요? 마크 주커버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여기서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는 게 취미이신 분? 없잖아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를 읽는 게 스티브 잡스의 취미입니다. 고르기아스가 뭔지는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고전은 읽지 않는 것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전에 강력하면 읽지 않는 것에 있죠. 원래. 장식용 딱.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왜 창업을 통해서 뭔가 자아성찰을 못 하느냐면요. 내가 커피 내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타벅스하고 싸워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표 뭡니까? 돈을 벌어야지. 왜 이러세요? 자아성찰이 어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현실을 자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예요. 사회에 나가는 순간. 그렇잖아요. 그럼 사회에 나가는 순간 제로나 마이너스. 그래서 한 달에 드는 비용, 집 값을 제외하고 비용이 138만 원이 들어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138만 원은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에요, 우리는. 그럼 내가 창업을 통해서 뭐 자아성찰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기업을 통해서 자아성찰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나 오늘 왜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지?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제일 힘든 거 뭐예요? 지원 동기잖아요.
왜 지원 동기가 제일 힘들어요? 지원 동기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원 동기가 없으시잖아요. 두 번째, 진짜 미친 듯이 취업하고 싶으세요? 취업에 막 목숨을 걸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돈 많은 백수와 취업, 뭘 선택하실래요?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돈 많은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건물주가 아니니까 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니야. 그래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였으면 좋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군대도 면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분식회계 해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 거. 이렇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어찌됐건 제가 그래서 장단점을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취업.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닥치고 취업이에요. 물론 그 카페도 있습니다만은 닥치고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장단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회사에 대한 분석들도 해보셔야 돼요. 회사에 대한 분석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직무적합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직무적합도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직무적합도에 대한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직무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기업은 직능제예요. 그래서 인사, 총무, 회계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어떻게 뽑느냐면 사무기술 이렇게 뽑아요. 사무기술 이렇게 뽑는다고. 그럼 왜 사무기술 이렇게 뽑을까? 그렇게 뽑고 순환근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환근무를 시키는데 직무전문성이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은 직무전문성을 이 사람들은 직무전문성 또는 직무적합도를 뭘로 볼까요? 공기업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건 1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면접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공기업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공기업은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공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재의 가치는 떨어져 있습니까? 높아져 있습니까? 위상이. 떨어져 있잖아요. 가치가. 아니에요? 전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교과서적으로 말고 우리 집 불을 탁 켰어요. 감동받아요. 아이씨 우리 집에 불이 들어왔네? 막 이러면서 감동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오셨죠? 공공재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역시 2호선은 너무 좋아 행복해 막 이러면서 타세요? 아니죠. 더럽게 사람 많네 라고 하면서 타시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뉴욕 지하철하고 우리나라 지하철 중에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으세요? 설마 뉴욕 지하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뉴욕 지하철 안 가보셨어요? 그래 다 나중에 가봐라. 나중에 취업해서 가. 그러니까 뉴욕 지하철은 100년 됐어요. 여러분들. 쥐도 나와요. 더러워요. 새로 신설 구간 말고. 더러워요. 그게 공공재의 저주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자 봅시다. 어제 동아일보인가? 어제 동아일보에 한국전력 사장이 기고문을 냈어요. 한국전력 가실 분들은 스크랩 하세요. 한국전력 가실 분들은 스크랩 하세요. 동아일보 어제자 동아일보에 기고문을 하나 냈어요. 그게 동부가 슈퍼그리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은 한전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전력 면접을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전기요금은 올려야 하나요? Yes or no? Yes or no?
예스. 뭘 당연히 예스지. 우리나라 전기료 책정은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일반적 국민의 인식은 높이는 게 좋아요? 낮추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럼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지 말아야 돼요? 설득해야죠. 그럼 설득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회사 분석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은 정해야 돼요. 410개 다 분석 못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할 때 뭐 어떤 기준으로 정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전공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두 번째, 전공을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상경과 법정으로 나눠집니다. 자, 기술직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기술직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필기 얘기할 때 제가 한꺼번에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자기 전공 따라가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좀 공부하기 버거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혹시 화공 손 들어보세요. 화공이나 화학 없으세요? 그럼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럼 왜 손을 안 드세요? 네. 화공이나 화학분들은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요.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네. 환경 같은 경우도 다른 기술직 분들보다 공부할 게 많아요. 공부할 과목들도 많고. 자, 그런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달라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기술직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사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경과 법정으로 나눠집니다. 상경과 법정은, 상경은 경제경영, 그 다음에 법정은 법행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법행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어디냐면은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경제경영 법행정을 다 봅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한수원이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금융권공기업은 전부 다 단일 전공치입니다. 사회복지공기업 같은 경우는 경제경영법 행정을 봅니다. SOC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단일 전공을 봅니다. 경제경영법 행정 중 택일입니다. 단 유일하게 예외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상경과 법정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화산업 예체능은 거의 전공이 없고요. 국제무역 관광공기업도 단일 전공을 본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2차를 넘어가셔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